아, 감동이에요.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말투를 따라봤는데 아마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자, 누가 감동이냐?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자, 어제 한 전 위원장 오랜만에 외출했던 모습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는데, 자, 이건 누가 감동을 받는 거냐? 연상되시는 이분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끝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번 한 말씀 있으시면. 그래요? 아니 건강은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됐는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니까 좀 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재충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야, 되든 안 되든 빨리 김웅한테 전화해라. 뭐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요 마포잖아요, 상황이. 조정훈, 용산의 권영세 후보, 이제 양산에 이제 김태호, 뭐 대구의 주호영, 뭐.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를 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여당 후보들 도왔던 김웅국 씨, 가수 김웅국 씨인데, 자, 김병민 전 최고. 총선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김웅국 씨도 많이 도와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웅국 씨 잘 압니다. 아십니까? 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총선 때는 워낙 다른 곳을 많이 다녀서 저희 동네에 오지 않았고요. 연락 왔나요, 혹시? 저희 동네는 가수 박상민 씨가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김웅국 씨가 아마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후보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희 동네 중도 표심이 좀 더 중요해서. 네. 네. 그럼 색채가 없는 분이 좀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게 조금 더 저희는 선거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웅국 씨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또 그래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말고도 워낙 유쾌한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열정을 다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너무 서운하게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뭐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래서 김웅국 씨가 굉장히 섭섭함을 표현했던 건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한테 격려의 말을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격려의 말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선필 최고위원,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김웅국 씨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이 단순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6월, 7월 예정됐던 뭐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로 참석하는 거 아니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마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을 둘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 하는 행동들이나 주변의 해석들이나 어떤 징후들을 보면 출마하겠구나, 준비하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의 명분. 근데 출마의 최소한의 명분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1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총선의 참패 원인,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당원들의 어떤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막 공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는 강한 기시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성품입니다. 이분이 절대 맞고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보시면.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극노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본인의 이런 성격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이 쉬었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서 조기 등판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기 등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총선에 또 보였던 모습 때문에 뭐 당 지지층에서는 어떤 어제 나왔죠, 뒷모습조차도 좀 굉장히 화제가 되는 신비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자, 들리는 전언은요, 당대표 출마 계획이 없진 않아 보인다. 거꾸로 해석하면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 51대 49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1% 정도 앞서 있다.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도. 근데 아직 뭐 결정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나와야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이 51%를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패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뒤에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인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처럼 만약에 패배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갖고 여전히 팬덤과 또 강력한 지지층이 살아있는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주자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근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던 원인도 있습니다만 변화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과거스러운 정당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걸 유일하게 좀 한번 돌파하고 깰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아직까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마음들을 받들고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황우여 체제나 국민의힘이 얼만큼 환골탈태해서 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느냐. 그럼 국민의힘이 정말 바뀐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내가 왜? 라고 생각할 텐데 이대로 갔다 당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네. 들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 과정도 절망이다 이런 말씀이 좀 와닿는데,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총선 패배 백서 작성에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는데 필요하면 한동훈 위원장 여기 불러서 좀 의견 들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조만간. 네. 그 등판하게 되면 그 시점이 또 주목받고 또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이런 일들은 보통 통상 비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또 알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됐는지 등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총선 과정 전체를 복귀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죠. 네. 지금은 이제 백서를 만들면서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겠다고 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그 백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당이 내적 갈등에 쌓이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거라, 저는 지금이야 백서 제작에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네. 한 보름 정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서에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과거의 전례를 들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포스트 한동훈이죠.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는데, 자, 이건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일어났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황우여 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를 겸한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었습니다. 황 위원장은요, 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다양한 원내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취임 소감과 또 비대위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이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2달 동안 이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등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역과 세대 또 원내 원외를 이제 모두 망라해서 안배해서 이 균형감 있는 인선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취임을 했는데 혹시 목소리 들어왔나요? 네, 아직 안 들어왔군요. 들어온 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병민 최고, 황우여 비대위 핵심 과제가 일단 당원 투표 100%로 되어 있는 현행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뭐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희비가 엇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이 현행 룰대로 가면 당선인데, 그 외에 조금 밀려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들어오려면 여론조사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일 겁니다. 예. 여론조사상으로 높게 잡히지만 당원 투표로 가게 됐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지금 총선 참패 이후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룰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바꿀 거라고 봅니다. 바꿔내는 과정에서 이제 뭐 몇 퍼센트의 여론조사 비중을 넣겠는가에 대한 기준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압도적인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여론조사 비중을 5대5를 넣든 7대3을 넣든 결국은 집단지성의 상황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총선 참패 이후에 결국은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황우여 비대위가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꾼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가능성이 높고 네. 룰을 바꾼다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유승민 전 의원한테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만 바꾸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어느 정도 뛰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룰을 바꾸든 안 바꾸든 현재 있는 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압도적인, 여론조사도 압도적이고 당원들에 대한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룰 개정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등판 여부와는 별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